상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가 훌륭해서 그걸로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인터뷰 다큐잖아요. 인터뷰 다큐이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스토리가 설명되지 않아도 이미 인터뷰를 듣겠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역시 인터뷰만으로 50분을 다 채우는 것에 있어서 흥미도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전달력에서 떨어져서 영상을 많이들 썼고 영상을 그냥 보니 역시 전달이 안 돼서 자막을 많이 넣었었어요. 자막이 결국 나레이션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랬었는데 자막과 나레이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노나레이션은 노나레이션이에요. 근데 자막으로 나레이션을 대체를 하기에는 나레이션의 양이 많아지면은 시각적으로 이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자막으로는. 자막으로 나레이션을 대체한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쓸 수가 없고 결국은 노나레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형태가 아무리 자막으로 대체를 해도요. 인터뷰 다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작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노나레이션을 모 프로를 이제 하면서 했었는데 그냥 편집하면서 단 1초의 갈등도 없이 나레이션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찍어오시는 영상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이제 부담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제 가상이에요. 다 가상이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건 가상이에요. 결과물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미덕은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저희 선배님은 뒤집기 한 판을 100판을 해야 자기는 성이 풀리신다고 한 분도 있었는데요. 뒤집기를 막판까지 하는 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워낙 대작가님이셨기 때문에 뒤집기를 하루 전날에도 하시던 분이셨어요. 하루 전날에도 구성을 뒤집는 분이셨거든요. 겁 없이.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들이시죠. 우리가 여러분이 찍어온 영상 우리의 생각이 계속 뒤집히겠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판단이 들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영상적인 미가 있는 부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멋있는 영상 내지는 아주 발칙하거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는 영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상미가 있는 경우에 나레이션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나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설명이 되기 때문, 나레이션을 하면 영상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설명이 필요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는 스토리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는 걸 영상으로 오래 표현한다. 설명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상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 현장음은 그건 얼마나 잘 캐치해왔느냐예요. 영화처럼 찍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영화에는 나레이션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은 대사에 다 있으니까. 인터뷰 다큐에는 인터뷰가 있으니까 나레이션이 필요 없듯이 영화에는 영화 대사가 있어서 나레이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의 노나레이션은 현장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도갓집 찍어서 보내준 팀이 있었던데 술 도갓집 아주머니가 계속 적절한 현장음을 계속 해주시거나 내지는 그걸 잘 찍어서 잘 편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레이션이 필요 없어도 그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영상을 보는 부분은 그냥 나레이션 안 하고 헐렁하게 놔두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싸를 찍었어요. 약간 스토리적인 요소가 강할 텐데 그런 부분이 현장음으로 다 살아나게 찍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더 하자고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오늘 아침 이야기 이게 무서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긴장한 표정을 하지 마세요. 다큐멘터리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 거잖아요. 잘 만드시는 거잖아요. 제 스토리텔링, 우리 이제 저까지 4명이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제 스토리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 생신이신 걸 아셨대요. 깨닫고 크게 뉘우치셨대요. 나는 아버님 생신을 까먹었을까? 나는 저 여자보다 무엇이 더 나을까? 딸 생일을 잃어버린 거와 아버지 생일을 잊어버린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죄질이 나쁜 걸까? 이런 이제 인간의 심오한 철학적 고민으로까지 넘어가는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하게 좀.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아이폰 광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약간 여러분이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문득 든 생각인데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류의 그 광고는 지금 대세일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대세가 된 지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에서도 스토리텔링적 기법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담긴 게 아니라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찍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갈 때 저걸 갖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스토리적인 광고인데요. 도서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도서관의 스토리텔링 아이폰 광고를 새롭게 보여준다,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준다, 딱 떠오르잖아. 아이폰 들고 어디 가. 여러분도 이게 광고를 정보성으로 하지 않고 스토리 광고를 해야 되겠어? 라는 결정이 어려운 거지. 아이폰 광고를 정보가 아니라 우리 이제 빠름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빠르니까 이제 뭐 내 건 돼, 네 건 안 돼 이런 거 다 되니까 이제 하지 말고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하자라고 결정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아이폰 광고를 스토리텔링으로 찍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그림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 음식 막 하게 차려놓고 탁 찍어 친구한테 보는 저쪽에서 남자친구가 막 웃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면 도서관은 이걸 뭐 정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을 뭐 도서관이 우리 건 커요 이런 거 할 건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은 어차피 스토리텔링으로 생각을 해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다른 차원의 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의 이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죠. 나도 아이폰 하라고는 잘할 수 있는데 도서관은 안 돼. 생각이 안 나. 이제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을 주로 이제 이런 생각하죠. 도서관은 낡은 소재야. 아이폰보다는 낡은 소재잖아요. 훨씬. 낡은 소재는 역시 미스테리 기법이 최고야. 도서관이 아닌 것처럼 어떤 애가 걸어가는데 나중에 막 갔더니 거기가 도서관이었어. 그러니까 이 누군가 뭐 A라는 학생이 너무나 헐레벌떡 어디를 가서 마치 무슨 뭐 경주를 하듯이 어디를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 도서관이었어.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이 찍은 영상의 발상 중에 많이 쓰는 기법들이었던 것 같아요. 미스테리 기법은 좀 많이 쓰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런 생각 많이 해주시고 그거 플러스 뭐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낡은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학이라는 소재는 쉬운 소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찍어와도 용서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달법에서 카톡 하나 보셨잖아요. 그 카톡 보시면서 이제 전달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많은 여성분들은 여성과 남성의 대화 전달법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하고 PD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이 맞거니 작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이 맞아 라고만 생각하는 대학생 여러분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녀의 차이가 충분히 있죠. 거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2명의 PD는 왠지 모르게 친한 PD였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메인 PD랑 굉장히 친한 PD였을 거예요. 나머지 한 PD는 뭔가 덜 친한 PD였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돌려 할 수밖에 없는 무엇보다 그러나 큰 요인은 성격이다. 성격이기 때문에 고치기 참 힘들지만 전달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찬성은 해요. 찬성은 하지만 여러 각도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에서는 쿨하게 말하는 게 참 좋은 미덕이다. 뭐 이건 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왜 우리 많이 하는 실험 중에 하나 중에 말을 해야 그러니까 그 카톡에서는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여성의 대화법과 남성의 대화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무지 묻어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게 진하게 묻어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상대방이? 근데 이제 말하지 않으면은 모른다라는 이제 인생의 여러 생활 철학들이 묻어 있는 이건 오프닝이었고요. 이거 띄어났어. 다시. 자, 오프닝이었고 일의 구성원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이제부터 공부해요. 이게 뭐냐? 한번 쭉 천천히 한 페이지씩 한 번만 보실래요? 이거는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괜히 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짐작하면서 보실 필요 없어요. 추측하면서. 이건 뭐냐면요.
당일 촬영 구성해야 돼요. 당일. 어떤 것을 촬영을 할 때 그 소재를 한 번 찍으러 가진 않고 여러 차례 찍어요. 특히 장기 다큐멘터리는. 자, 5월 5일 당일 촬영 구성안이에요. 이 촬영 구성안 제가 쓴 게 아니고 저희 서브 작가님이 쓰셨어요. 정리를 이제 하셨죠. 보통 여러분이 중에 뭐 작가를 하실 분이 계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당일 촬영 구성안을 먼저 쓰게 돼요. 처음에 입봉을 하게 되면요. 저는 요즘은 뭐 당일 촬영 구성안을 쓰지는 않죠. 근데 이 당일 촬영 구성안의 미덕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그날 찍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컨텐츠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을 해서 이 안에서 잘 표기를 다 해서 놓치지 않고 씬을 찍을 수 있도록 씬을 써줘야 되고, 근데 사전에 이 친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날 일어날 일을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를 다 혼자 한 게 아니죠, 당연히. 왜냐면 이걸 찍겠다고 했을 땐 그날 왜 이걸 찍으러 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 협의가 있었을 테고, 무엇을 찍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공유가 된 거예요. 그날 여기에 가서는 이런 거를 캐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잘 캐치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하고 그걸 놓치지 않도록 여기에 적어놓고 실현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 정리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찍어오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놓는 역할이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천천히 스케줄. 뒤에 불을 좀 꺼주실래?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잠깐 1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페이지 스펙 잠깐 좀 설명을 하면서 보는 게 나아요. 하프란 무엇인가 일일 촬영 어느 날 촬영 구성안이었네요. 보니까 당시 서우 작가님이 정리하신 건데, 그날의 일과표가 있었어요. 촬영을 어디를 들어가고 어디를 안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니까 일과표를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촬영에 방해가 되니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자, 아니 넘어가지 마세요. 예. 이게 스케줄인데요. 저거는 통해 이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선생님 반의 시간표였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3, 4교시에 들어가 찍을 거였어요. 3, 4교시에 2학년 3반 수업을 찍을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 찍을 건 아니니까. 시간표를 다 써놓은 거는 조절이 가능한 거를 나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절하려고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놨죠. 저기 이제 이름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주인공으로 정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촬영에 개입해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보세요. 이제 내용이죠. 컨텐츠죠. 이날 우리는 방학 전 선생님의 하루를 아마 찍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전 선생님, 방학하기 전에 왜 찍었냐면은 방학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건데, 이 선생님은 열혈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에 들어갈 때 아이들과 헤어지기 전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좀 보려고 이날 찍으러 갔던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왜 써 있었겠어요? 아이들의 원성을 무시하는 점심 시간은 공부. 이제 우리가 이 학교에 대한 정보, 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예측이죠. 예측. 점심 시간에 잔소리도 할 거고, 이거 다 예측이에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근데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찍어오라고 써놓는 거잖아요. 실현 정도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요. 거의 100% 실현을 해와요. 예측을 잘해서이기도 하고 예측한 대로 반드시 찍고야 말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그건. 예측이 그냥 한 예측이 아니고 선생님하고 미리 언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선생님 그날 뭐 하실 건가요? 사전 취재 하거든요. 선생님이 저 이러이러한 거 합니다. 아 네. 이런 것도 하시나요? 유도진행도 좀 하고.
그런 것도 뭐 하면 좋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본인이 안 하는 걸 평소에 안 하는 거 하지는 않으세요. 왜 연출을 하지는 않죠, 당연히. 선생님이 평소에 안 하는 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포인트를 찾아내는 사전 취재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날 아마 입안에 꼴등에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이제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학 전에 애들한테 아무튼 잔소리를 좀 무지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건 예상이었고 이 중에 이제 승현이가 찍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거는 야간 자율학습 시킬 때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찍고 싶었던 거는 늦게까지 시골 학교였는데 사교육을 못 받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다 해요. 이 반은. 강제는 아닌데 이 반은 다 해요. 그거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반에서 하는 야자를 좀 찍었어요. 자율인데 모두가 참여하는. 그리고 시골이라 버스가 끊기면 선생님이 애들을 집에까지 데려다줘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하죠. 그 학생은. 한 1시간 거리를 선생님이 10시 넘어서 데려다주고 집에는 한 12시쯤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거를 찍었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플립이 대균이 승현이는요. 여기 왜 적혀있냐면 하루 촬영분인데도 적혀있는 이유는 위에 이제 다 적혀있었어요. 뭐 데려다주는 거 이런 거 다 적혀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은 주인공 애들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앞에 이 애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인공 애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더블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쭉 찍으면 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얘한테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얘한테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라고 피디님 꼭 찍어다 주세요 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내일 한 칸 더. 끝이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앞에 걸 다 찍으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팔로우를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 촬영분인데요. 주인공 애들을 다시 뒤에다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 우리 다큐가 학교랑 오신가의 다큐가 교실을 찍는 거였는데 교실이라고 하는 게 찍어도 그렇게 신기하거나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주인공들이서 사연을 많이 찾게 돼요. 그 주인공 3명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후보가 2배수 정도 되다가 찍으면서 점점 줄여가서 이제 주인공으로 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찍는 그 영상은 그거보다는 훨씬 짧게 빨리 주인공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교실 상황에서 대다수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보 안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아마 제 짐작인데 사전 취재를 미리 해서 이미 주인공을 데리고 가거나 내지는 돌발 상황에서 돌발적인 주인공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을 정하는 방식은 저희가 정하는 교실 상황에서 정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 주인공을 정했다 하면 그 주인공에게 쏟아야 되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팔로우를 계속 주구장창해서 테이프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다큐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친구의 어떤 부분을 캐치해서 찍어야 되는지 그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 스토리와 일상의 독특한 점 때문에 찍었을 거 아니에요.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플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여러분도 저랑 크게 다른 판단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엄마가 없이 동생을 돌보면서 공부를 하는 시골 소녀이기 때문에 선택이 됐고 대균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1시간씩 먼 거리를 데려다 줘야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민폐를 끼치면서 미안해하면서도 공부하겠다고 남아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인공이었고요. 승현이는 꼴찌? 근데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여기다가 한문으로 막 써요. 착하게 살자 같은 거 막 써놔요. 내가 너무 순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서 우리가 캐치를 했어요. 근데 교실에서 딱
찍어서 영상을 봤는데 저 친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던 친구기는 해요. 매력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역시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분량이 친구는. 네, 이게 1일 촬영 구성안인데요. 이 1일 촬영 구성안이 나오기까지 제가 지금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의 1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 1일 촬영 구성안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나오기 전까지 리스트 좀 보여주시죠. 이거 좀 전체 촬영 구성안. 이런 작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초반 기획 작업인데요. 이거는 전체 50분을 촬영을 어떻게, 촬영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구성을 어떻게 갖고 갈까. 기획하고 아이디어 회의 학업에서 나온 구성안인데요. 이 구성안은 제가 그 꼼꼼하게 기록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렇게 남겨둔 성격이 아니라 이거를 겨우겨우 찾았는데 이게 지금 잘 돼 있진 않아요. 그때 회의한 게 정확히만 다 적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잘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겨우 찾았어요. 이것도. 기록을 하고 이런 건 좀 컴퓨터에 잘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회의해서 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담아서 50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구성안이에요. 흥덕고등학교가 메인으로 설정된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세 학교 중에서. 그래서 흥덕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학교는 사전에 미리 가서 취재도 많이 했고 흥덕고등학교에서 찍을 것들을 쭉 회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찍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 학교는. 정말 딜레마였어요. 찍을 게 없었어요. 가면은 애들 그냥 맨날 커서 자요. 선생님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했는데 그때 되게 쇼킹했거든요. 그리고 뭐 완전히 뭐 그 마치 애들은 무척 순하고 귀엽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쟤는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애들 그냥 앉아서 있는 학교였는데 학교라는 곳에서 특별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찍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수업 장면 뭐 이런 거 적혀있네요. 교무실 풍경, 수업 준비하는 선생님들. 흔하잖아요. 그럼 또 뭐 있었을까? 반 아이들 취재, 뭐 출석부, 꿈에 대한 설문조사, 순찰 장면 또 넘겨보세요. 교장선생님 인터뷰 또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학생 3, 4명 집중 취재. 이거는 그때 당시는 결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주인공이. 흥덕고등학교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아직 미정이었던 거죠. 초반 전체 촬영 구성하니까. 이게 다인 거예요. 도대체 사전에 회의 안 한 거에서는 이게 그냥 다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거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카메라 들고 그냥 자주 가는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아주 작은 디테일을 건져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은 지금 뭐 이따 오후, 저녁 타임에 소재 아이디어 회의를 우리가 하겠지만 소재가 이거보다는 좁고 그리고 피사체가 이제 정확히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피사체가 아이들과 교실 학교잖아요. 거기는 소재란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하면 수강 신청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관찰력, 카메라의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사전에 스토리를 다 구성할 수가 없어요. 찍어 오시면 그거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편집하면서 스토리를 만든 다큐멘터리는요 편집이 백미라고들 해요. 편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큐멘터리는 편집이 다큐멘터리의 질을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편집을 백미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실래요? 쭉쭉쭉쭉 다 넘겨봤어요. 뭐 자취 그 학교에서 한다는 건 다 적어놨네요. 쭉쭉쭉쭉 이게 다 찍으라는 이야기지. 제가 피디님 다 찍으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예,
왜냐면 이 학교가 또 주인공 학교였어요. 이 학교는 포인트가 명확했어요. 이 학교는 흥덕고처럼 학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고 접근하는, 학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학교란 무엇인가를 저 학교를 통해서 보여주겠어가 흥덕고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란 무엇인가를 담는다는 철학과 우리의 그 열정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이제 학교가 뭔지 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가서 그런 거였고, 이거는 명확했어요. 윤지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약간 그 조폭 두목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 선생님이 요즘 말썽 피우고 있는 어떤 애 하나를 단돌이 중이셨어요. 자격증 따게 하려고. 그 둘 사이의 이야기를 찍으면 됐었어요. 둘이 치고받고 계속 신경전 벌이고 애는 도망가고 선생님 붙잡으러 가고 앉혀놓고 이 공부시키면 애 졸고 이것만 찍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미리 나올 수 있었어요. 단 이것도 단일 촬영 구성화는 있어요. 그날은 자격증 시험 때문에 선생님이 짜장면 먹이면서 밤에 10시까지 공부시키기로 한 날, 이런 날에 또 촬영 구성안이 이제 이 안에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서울중학교 문중골수, 아까 그 선생님이네요. 여기 풀리비, 승현이, 대균이. 여기도 흥덕고보다는 구체적인 이 촬영해야 하는 바운더리가 있었어요. 문중골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 저희가 이제 우연히 발견한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옛날식 호랑이 선생님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100% 발굴해서 이 선생님을 찍게 됐는데 이 선생님과 이 반이었어요. 여기는. 아까 인천자동차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흥덕고보다는 범위가 좁죠. 여기는. 흥덕고는 학교 전체니까요. 자, 넘어가 주시고요. 쭉쭉쭉쭉 넘어가 주세요. 예. 더 그냥 완전히 끝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완전히 끝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자, 잠깐만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이라는 섹션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4가지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학교란 무엇인가는요. 이거는 나중에 촬영을 안 했어요. 아이디어 회의만 하고 촬영은 안 했는데 이거를 아이디어 회의를 상당히 오래 했었어요. 저희가 그 조사도 다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엎어서 버렸죠. 이거는 그 학교 폭력, 학교란 무엇인가가 전체 주제였으니까 학교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관계를 저희가 실험으로 해보려고 그 구성과 아이디어를 모아놨던 내용이었는데 전체 결에서 튀기도 하거니와 3개만 갖고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어서 버렸어요. 촬영하지 않고 버렸어요. 촬영을 하고 버린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근데 촬영을 하고도 많이 버려요. 촬영하기 전에 버렸어요. 이거는요. 이게 이제 학교란 무엇인가 50분, 처음에 50분 예정이었다가 나중에 100분이 됐는데요. 2부작으로 늘어나서 그 초기 구성안이었고요. 이거가 근데 아주 초기 구성안은 물론 아니에요. 진짜 초기 구성안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내 기억에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아. 2장짜리였는데 학교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한다. 학교란 무엇인가라고 써놓고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너무나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요즘이야 뭐 학교 프로가 많고 교실을 많이 찍지만 그냥 학교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 컷을 다 아이디어를 거기다 좀 써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써놓은 게 그래도 이 XX 같은 공교육 현실에서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선생님을 찾는다. 아직도 아이들을 버리지 못한 선생님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찾는다. 선생님과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아까 그 2 선생님이었고 학교는 그 흥덕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써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적합한 사례들에 우리가 원하는 예상 사례에 대한 가상의 스토리만 좀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로 섭외하고 취재해서 가능한 것들을 갖고 2번째 아까 같은 형태가 나온 거고 이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섭외를 해서 1일 촬영 구성안을 써서 한 거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편집 구성안을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촬영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촬영을 하면 그 테이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엄대 프리뷰를 이제 해가지고 전부 다 테이블 정보 인덱스도 하고 뭐 다 정리를 해서 다 봐요.
다 보고 여러분도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한 촬영 구성은 여러분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촬영 나가기 전에 기획 촬영 구성하는. 근데 이 편집 구성안도 하신지 안 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편집 구성안이 나와요. 밑으로 쭉쭉쭉 보여주실래요? 더 좀 보여주세요. 아까 이게 프롤로그 원고인데 원고 많이 바뀌었죠. 이거 원래는 길었답니다. 멋있게 썼는데 줄이셨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요. 테이프 넘버예요. 테이프 넘버하고 TC예요. 여러분 테이프 넘버하고 TC를 이렇게 적어주는 작가가 있으면 편집하기 되게 쉽겠죠. 작가를 꼭 고용해주세요. 나중에. 자, 이렇게 SOT하고 나레이션, 예상 나레이션까지 이렇게 좀 써놓는 편집 구성한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런 편집 구성안이 있으면 이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집이라는 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잠깐 그냥 머물러 주세요. 예전에 이 편집 구성안에 대해서는 작가마다 PD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은 게 편집 구성안을 좀 세밀히 짠 사람이 있고 그냥 대강 그 라인만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세밀하게 짠 편이지만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짜기도 해요. 정말 TC대로 붙이면 딱 붙는 편집 구성안을 했어요. 여기 TC 인점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인점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편집 인 아웃점을 그렇게까지 쓰는 작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요구하는 PD님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작가 지망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요즘 예전에 그거는 1:1 편집기를 편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나? 1:1 편집기를 편집할 때에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써주는 편집 구성안을 저도 지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꾸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1:1 편집기는 계속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편집기에다가 뭐 테이블. 그런데 이제 요즘은 NLE로 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팝콘 편집 하시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편집할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쓰기보다는 현장에 앉아서 그림 보면서 뒤집기를 잘 할 수 있어서 대충 라인 이렇게 잡아주고 앉아서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편집을 고쳐요.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들.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뒤집어 볼까 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림으로. 이건 그림을 보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감이 많이 떨어져요. 실제 그림으로 붙여보면 이 느낌이 안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보고하려고 빨리 써서 넘기고 보면서 같이 편집했다. 이런 추세로 저는 바꿨습니다. 완성 원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최종 원고, 원고 1을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집이 끝나면 이런 이제 원고, 더빙 원고가 나와요. 자, 스탑 잠깐만요. 여기 적혀있는 TC는요, 더빙용 최종 완성 테이프에 있는 TC예요. 이건 왜냐면은 나레이션 더빙할 때 큐사인 줄 때 필요해서 이제 써놓기도 하고, 나레이션의 양, 이거하고 이것만 봐도 나레이션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초 간격인지 보면 선수들은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나레이션 양이 많다, 적다. 이런 것 때문에 있기도 하고요. 이 테이프의, 완성 테이프의 TC고, 그다음에 저쪽이 이제 여기 완성 프리뷰라고 해요. 저희는 완편 프리뷰, 완성 편집 프리뷰. 이제 이금희 씨가 이건 안성기 씨가 읽었구나. 안성기 씨가 읽으면은 이 원고만 보면 대충 상상이 가는 거죠. 이런 그림에 저런 나레이션을 읽는구나. 나레이션도 역시 편집도 같이 보시듯이 나레이션도 같이 상의해서 수정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이 만들어지고요. 최근 거 하나, 레데스나 거 하나만 보여줘요. 이게 지금 옆에 계신 서부 작가님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단일 촬영 구성안으로 PD님한테 주신 촬영 구성안이던데 한번 보세요. 저는 보면서 참 꼼꼼한 서부 작가가 왔구나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말문을 터라라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몇 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6부작 중에 들어가는 부의 하나예요.
그거에 관계된 어느 교수님의 수업 장면을 찍는 거였어요.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기본 정보를 줬어요. 이건 왜 줬냐면은 나나 PD는 알잖아요. 이걸 물론 저는 뭐 촬영장에 가지 않으니까 그냥 PD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카메라 드신 분이 이제 우리 촬영 영상 제작팀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께 드리는 정보죠. 이해를 좀 충분히 하고 찍어주십사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해놨네요. 예. 씬을 다 적어줬어요. 우리 서브 작가님은 씬을 이대로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상황에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를 넘어서서 씬까지 다 적어주셨어요. 이렇게도 하면 좋죠, 고맙죠. 예상씬이죠. 이것도 다 예상씬이죠. 뭐 가본 건 아니니까. 이렇게도 해둬서 제가 보면서 예상 상황도 여러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꼼꼼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꼼꼼하다, 뭐 열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상 답변도 적어놨어.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들고 같이 찍으면 다 잘 찍을 것 같죠. 많이 사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그다음 그것도 하나 보여줄래요? 친구계 교실. 당일 촬영 구성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질문이 사라진 교실에 대한 거거든요. 애들이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잘 밑에 보세요. 촬영의 씬을 이미지 컷을 어디서 다 앞에다가 넘겨주세요. 그래서 해놨어요. 이런 그림 느낌 살려달라고.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일 촬영 구성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지는 촬영 구성안 내지는 구성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형식적 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들어가야 될 컨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에 찍게 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컨텐츠들이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뭐 밑줄을 긋거나 칸을 넣거나 내지는 뭐 순서를 뭘 먼저 적거나 이런 거는 뭐 알아서 박스로 넣거나 아니거나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잠깐만. 칭찬의 역효과에 촬영 구성은 버전 2를 이거는 학교랑 무엇인가 유포의 칭찬의 역효과 촬영 구성안인데요.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보실래요? 전체 몇 페이지인가? 예, 이건 이제 30페이지예요. 일일 촬영 구성안이 아니고 사전에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한 촬영 구성안이 30페이지예요. 아까 학교란 무엇인가는 내용이 5페이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얘는 30페이지란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학교란 무엇인가는 다 팔로우였어요.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라서 도대체 이거 가서 어떤 그 날카롭고 예리한 카메라의 눈으로 어떤 장면이 캐치가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고 막상 찍어온 거를 보니 그런 장면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주 그래서 자세히 프리뷰를 해서 봐야지 찍어온 화면들을 재해석해서 다시 봐야지 거기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잘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편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범상치 않게 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 찍혀진 장면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얘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칭찬의 역효과는 실험이 이 안에 한 4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논리 구성이었다는 뜻이에요. 상당 부분은. 칭찬이라고 하는 게 왜 역효과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팔로우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부분은 그것의 가설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앉아서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논리 다큐이다 보니
단 그 실험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뭐 또 두 번째 문제지만 그래서 넘겨져 보실래요? 뭐 이런 칭찬 캠핑카라는 아이디어에서는 이런 거를 해서 뭐 어떤 장면들을 캐치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니까 우리가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넘겨봐 주세요. 칭찬 관찰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때 뭐뭐뭐뭐를 캐치해 와라.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실험이죠. 이 실험 세팅하는 거죠. 실험 세팅 쭉 보여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지 아니 꼼꼼하게 적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적어놓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이 이제 찍게 될 것 중에 어떤 것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나눠서 찍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은 아주 예상을 해서 미리 치밀하게 짜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을 찍을 때 순간은 현장에서의 순간 판단력과 나중에 편집의 스토리를 많이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불 켜주실래요 이제? 소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 구성안을 가져오실 때 어떻게 써오든 뭔가 형식적으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칸을 채우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아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는지 내지는 어떤 것은 왜 치밀하게 구성안이 나왔는지 다 아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아까 이제 피디님이 강의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바라볼까 내지는 영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볼까 내지는 소재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소재로 먹고 간다는 이야기죠. 소재가 좋아서 아니 뭐 그 소재를 하는데 어떻게 찍든 어떻게 안 보겠어. 소재가 너무 좋은데 소재를 정말 좋은 소재를 고르시든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즐겁게 만들고 구성을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1일 촬영 구성한 형태로 가져오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1일 촬영 구성은 뭐 전체 구성안 안에 하루 정도 촬영 구성안을 예상으로 적어오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거는 뭐 해주시면 고마운 거고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사전 구성안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전 구성안을 여러분 팀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제 짜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그거를 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줄 거예요. 일취월장합니다 정말. 아니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구성안으로 바뀌어서 갖고 돌아가시게 되는 게 최고죠. 만났을 때. 그리고 나랑 비슷한 구성안을 갖고 온 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절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성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오늘은 할 거예요. 뭐 오늘 제가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구성안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고 이 구성안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구성안을 보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피디님 고맙습니다. 이제 시원할 것 같은데. 네, 4시 반에 다시 시작할게요. 예.